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직 탄력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탄력성이 끝나고 아마도 이번 시간 탄력성과 뒤에 가면 거미집 이론이라고 있는데 자, 그 부분까지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책 35페이지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요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변화 요인,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결정요인 변화는 똑같은 말이니까 그 옆에 영세대주는 탄력자로 써놨습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세대주는 탄력적입니다. 0이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는 0이랄수록 탄력적이다. 세가 세분할수록 탄력적이다. 대가 대체제가 탄력적이다. 주가 주거용이 탄력적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수요 탄력성 결정요인 제가 8번까지 써놨어요. 요 8번까지 써놨는데 그 중에서 이 영세대주 요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그냥 왜 그럽니까? 왜 용도가 다양하면, 왜 대체제가 많으면, 왜 세분하면, 왜 주거용이 탄력적입니까? 그런 건 안 물어봅니다. 결론만 물어보는 거야.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는 0이할수록 탄력적, 세분할수록 탄력적, 주거용이 탄력적,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뭐가 탄력적이라고요? 영세대주는 탄력적이다. 그러면 돼. 그러면 끝난 거야. 왜 그러는데 몰라. 그럼 끝나는 거야. 자, 1번 볼까요? 1번.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는 0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자, 2번 개별 수요가 있고 시장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수요는 비탄력적이, 시장 수요는 탄력적입니다. 3번 측정 기간, 다른 말로 관찰 기간이라고 하는데 짧으면 비탄력적, 단기 짧다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입니다. 4번 공법상 규제가 완화되면 탄력적, 강화되면 비탄력적이다.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0, 이 0이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는 0이할수록 탄력적입니다. 그럼 여기 4번까지 나오는데 이 4번까지 중에서는 1번이 압도적으로 잘 나와요. 2번, 요 2번 아직 안 나왔습니다. 3번 장기 탄력적, 단기 비탄력적인데 요 장기당 무조건 탄력적입니다. 요거는 공급에서 잘 나오고 수요에서는 잘 안 나와요. 완화되면 탄력적, 강화되면 비탄력적이다. 이런데 자,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건 요 4번까지 해서 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는 0이할수록 뭐다? 탄력적이다. 강화되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봅시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볼까고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하겠죠. 요 수요량이 감소할 건데 그런데 자 1번 수요량이 10% 감소한 경우하고 2번 수요량이 30% 감소하는 경우하고 어디가 더 탄력적입니까? 2번이 탄력적입니다. 이 수요량 변화가 크면 탄력적이야. 자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 감소할까? 증가야. 그럼 10% 증가하는 경우하고 30% 증가하는 경우 중에서 요 30% 증가하는 경우 요게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요. 공법상 규제 요거 나왔습니다. 이거는 수요에서 잘 나온 게 아니라 공급에서 잘 나와요. 그럼 이제 가격이 떨어진 것을 한 게 여러분이 더 편해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집니다. 우리 검단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요. 수요량은 증가야. 증가하는데 그런데 내가 아파트를 지금 살려고 하는 거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파트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런데 공법상 규제가 강화돼. 공법상 규제가 강화됐다. 그럼 요 취득세율이 아파트 살 때 취득세율 여기에 지금 공법상 규제라고. 그럼 취득세율이 높아져 버리면 규제가 완화됐어요, 강화됐어요? 강화됐어요. 그럼 취득세율이 높아지면 내가 아파트를 많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가 클까 작을까? 작다고. 그럼 수요량 변화가 크기라면 요 공법상 규제라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요량 변화가 크면 그러면 탄력적이 되는 거고 수요량 변화가 작으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야. 그럼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취득세율이 높아졌어요.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수요량 변화가 커요, 적어요? 작아요.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공법상 규제가 완화돼. 취득세율이 떨어져.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취득세율이 떨어져. 국가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당신 아파트 살 거야? 예. 지금 아파트 몇 개 가지고 있어? 5개 가지고 있어요. 몇 개 살 거야? 10개 살 거야? 그래? 너 취득세 가면 취득세 내지 마.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럼 공법상 규제가 완화되면 나의 수요량 변화, 아파트 수요량 변화 클까 작을까? 커지겠지.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이 이런 거야. 자, 일단 공법상 규제가 완화되면 탄력적이 강화되면 비탄력적이 이렇게 써놓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이 수요량 변화를 크게 한다. 그러면 탄력적이야. 수요량 변화를 작게 한다. 그럼 비탄력적이라고.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제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공법상 규제는 됐고, 자, 여기 봐봐요. 이 탄력성을 측정하는 게 3번 봐요. 탄력 측정 기간. 그럼 우리 금단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감소? 증가야, 증가. 증가하는데 이 측정 기간,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는 측정 기간 이제 관찰해 보는 거야. 금단의 아파트 가격이 10% 떨어졌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 건데 그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을 자, 이틀만 해봐, 이틀만. 그럼 금단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이틀 동안은 아파트 수요량 변화가 클까 작을까? 작아. 근데 2달 동안 흘러가면 수요량 변화가 커진다고. 그럼 단기는 수요량 변화가 커요, 적어요? 작아요. 비탄력적. 장기는 길어졌죠. 그러면 탄력적. 수요량 변화가 커진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는 이제 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공급도 똑같아요. 또 그러니까 무조건 단기는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이야.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수요도 공급이 똑같습니다. 이거. 자, 2번은 지금 할 필요 없어. 2번 할 필요 없고 요 2번하고 3번 한번 묶어볼 거예요. 2번하고 3번. 그럼 2번하고 3번 묶으면 2번에서는 시장 수요가 탄력적이요. 시장 수요의 시하고 3번에서는 단기하고 장기 중에서 어디가 탄력적이요? 장기가 탄력적이라고. 그럼 두 개를 묶으면 시장은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이건 시장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 시는 뭡니까? 시장 수요. 장은 장기 탄력적. 1번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자는 영위할 수 탄력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물건의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물건의 용도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 물건의 가격이 떨어져도 하나의 용도로만 수요되는 거야. 근데 이 물건의 용도가 10개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10개 용도로 증가하는 거야. 그럼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를 빨리빨리 바꿀 수 있다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요량 변화가 클까 작을까? 설명 안 들었어요? 자, 이 물건의 가격이 용도가 하나밖에 없다. 용도가 한 개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수요량이 하나의 용도로만 증가하는 거야. 근데 용도가 10개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용도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의 용도로만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럼 용도가 10개면 10가지 용도로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용도가 다양하면 이 수요량 변화가 클까 작을까? 커요. 그거야, 그거.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자 영위할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럼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용. 여기서 용이 나온 거야. 용 나왔어요. 욕이 아니라 용. 탄력성 용 나온다 그런 말도 있어요. 용 나온다. 여기 아니라 뭡니까? 용. 자, 그 다음에 세대주는 탄력적 그렇습니다. 그럼 여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는 1번이 가장 중요. 뜻이 이런 뜻이야.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상황이 수요량 변화를 크게 하고 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만드는 거고 수요량 변화가 작다.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이렇게 된다. 그렇죠? 자, 역시 영세대주는 탄력적 써놨습니다. 그럼 요 대가 여기에 가장 힘이 잘 나와요. 여기. 대체제 유무 요게 대체제 유무. 대체제가 있고 없고가 가장 힘이 잘 나온 거야. 대체제가 있다 많다 그러면 탄력적이고 대체제가 없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라고 이게. 자 이거 볼게요.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입니다. 그럼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면 수요곡선의 형태는 완만입니까? 급경사입니까? 완만. 그래서 수요곡선이 완만 이렇게 난다고. 봐봐요. 대체제가 있고 많으면 수요는 탄력적이다. 수요곡선은 뭐다? 완만. 아까 탄력적인 완만 그랬어요. 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가장 힘이 잘 나와.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은 영세대주는 탄력적인데 여기에 가장 힘이 잘 나온다고. 요걸 이제 설명해 볼게요.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다. 대체제가 있으면 탄력적 그러는데 요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볼게요. 요거 설명할 때 여러분이 약간 힘들어합니다. 자, 봐요. 우리 서울에 우리 인천이다. 인천이니까. 그럼 인천에 아파트밖에 없어.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이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파트밖에 없으면 대체재가 있어 없어요? 대체재가 없는 거죠. 대체재가 없단 말이에요. 대체재가 없다. 자, 이 경우하고, 자, 대체재가 있는 경우하고, 그럼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위에는 대체재가 없는 경우, 밑에는 대체재가 있는 경우야. 근데 아파트 가격이 40%가 올라가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가격이 올라가 수요량이 감소란 말이에요. 감소. 그런데 대체재가 없어요. 인천에는 무조건 주택이 아파트밖에 없는 거야. 대체재가 없다고. 그럼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파트가 40%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파트에 살아야 돼.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많이 감소할까 조금 감소할까? 조금밖에 감소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대체재가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40이 올라가. 그러면 아파트에서 단독으로 이사가고 연립으로 이사가 버려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많이 감소 좋은 감소? 많이 감소. 그러면 대체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중에서 아파트 수요량 변화가 큰 게 대체재가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그럼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적이고 많으면 더 탄력적이고. 대체재 있냐 없냐가 탄력성, 수요 탄력성 결정 요소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그럼 대체재가 있으면 있을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용세대주는 탄력적, 대가 뭐예요?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적, 없으면 비탄력적. 요 대체재가 5번 나온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대체재가 있고 없고는 대체재 유무는 대체재가 있다 없다는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OX. O. 대체재 존재 유무는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한번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장에 밀접한 대체재가 생기면 수요는 보다 더 탄력적이다. OX. O. 이렇게 됐고, 수요가 탄력적이면 대체재가 풍부할 것이다. OX. O. 그다음에 대체재가 풍부하면 탄력적이죠. 그럼 대체재가 감소하면, 대체재가 없으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일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대체재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적, 없으면 비탄력적, 많으면 더 탄력적. 대체재가 감소하면 수요 탄력성은 작아진다. 감소한다, 작아진다. 비탄력적으로 된다. 자, 이제 됐으니까 이제 세 갑시다. 세. 자, 세부터 할까요? 요건 6번부터 하지 말고 세부터. 세가 먼저 나왔으니까 세.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적입니다. 시장을. 가로의 재화의 범위를 좁게 정의할수록 탄력적, 필요 없고 세분할수록 탄력적이다. 그럼 왜 세분할수록 탄력적인가? 세분하면 대체재가 생겨요. 여기 봐요. 용세대주는 탄력적이죠? 그럼 요 세대주에서 요 세가 대체재가 많아지는 거고 주거용이 대체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는 같은 말이야. 세대주는.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생기는 거고 주거용이 대체재가 생기는 거고 대체가 많고 됐는데, 자, 그럼 요 7번부터 볼게요. 세분할수록 탄력. 여기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세분합니다.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 그 부동산을 나누면 토지하고 건물 있겠죠. 건물 이렇게 나눠요. 예? 토지시장, 건물시장. 그럼 이제 토지는 두고 이제 건물로 나옵니다. 건물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냐. 주택시장, 상가시장, 공장시장 나눈 거예요. 이게 지금 세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택은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은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갈수록 좀 세분하는 거야.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대체가 될 건지 아파트가 연립이 대체가 될 건지 아파트가 연립이 대체가 되는 거야. 그럼 세분하면 대체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 그래서 세분하면 탄력적이 되는 거야. 세분하면 탄력적. 그럼 시험은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로 용도별로 세분할수록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탄력적.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제 영향할수록 탄력적. 세분할수록 탄력적. 대체자 있으면 탄력적. 이런 거 다 기억하지 말라고. 이해됐으면 아 그렇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용세제들은 뭐다? 탄력적. 여러분이 이거 쓰란 말 안 나온다고. 왜 세분할수록 탄력적입니까? 그렇게 절대 내지 않는다고. 그냥 세분할수록 탄력적. 그 다음에 6번 볼래요? 재화의 종류, 재화의 성격에 따라서 탄력성 크기는 다르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재화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 부동산은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고 공장이 있다고. 그럼 주택, 상가, 공장의 성격이 종류가 다르죠.
그럼 종류가 다르면 탄력성 크기도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 인천에 건물이 10개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인천에 건물이 10개 있다. 10개. 이 10개 중에서 주택이 7개. 상가 2개, 공장 하나라고. 그럼 이 건물 10개 중에서 주택이 가장 많죠. 그럼 주택이 많으면 대체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훨씬 더 대체재가 많습니다. 주거용이 주택이거든. 그러니까 주택이 상가나 공장보다 대체재가 많다고. 그러면 주택하고 상가, 공장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탄력적입니까? 주택이 탄력. 그래서 용세대주는 탄력적이야. 요 주거용이 탄력적이죠. 주거용이 왜 탄력적이야? 대체재가 많으니까. 세분하면 탄력적이죠. 왜 세분하면 탄력적이야? 대체재가 생기니까. 그러면 용세대주는 탄력적인데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생겼다. 주거용이 대체재가 많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 세대주는 같은 말이 된다. 말. 그러면 수요 탄력성 결정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 대체재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야.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생겼다. 탄력적. 주거용이 대체재가 많다. 탄력적. 용도가 다양하면 탄력적. 용세대주는 탄력적. 시장은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시장에서 시는요. 시장 수요. 장은 장기 탄력적. 규제 완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강화, 비탄력적. 마지막에 8번 나오고 8번. 요 8번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8번. 제가 8번까지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공급 탄력성 결정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잡아요. 수요 탄력성 결정률 용세대주는 탄력적. 수요 탄력성 결정률 뭐라고요? 용세대주는 탄력적. 용세대주는 탄력적. 용세대주는 탄력적. 그렇게 외우시란 말이에요.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말고.